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에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군단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쏜 미사일 한 방에 포탑이 하늘로 치솟으며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차 무용론이라는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현대전에서 보병용 대전차 무기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이 있었지만 동북아시아의 반도 대한민국에는 제블린을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국산 명품 무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GNX-1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중동의 전장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는 적의 소형 차량을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며 한국형 제블린의 위상을 떨친 현궁.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작지만 매운 고추처럼 적전차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공포를 선사하는 현궁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실전 능력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먼저 현궁이 개발되기 전 우리 군이 처해 있던 대전차 무기체계의 현실과 한계점에 대해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90mm, 106mm 무반동총과 토우미사일, 그리고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메티스-M 등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반동총은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부족하여 최신 전차를 상대하기 버거웠고, 토우미사일은 유선유도 방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선유도 방식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사수가 조준경으로 표적을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하며, 미사일 꽁무니에 달린 얇은 전선이 끊어지면 통제불능이 됩니다. 무엇보다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사수가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적의 전차포나 기관총 반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존성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기갑 웨이브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군은 사수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도 파괴력이 확실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현궁은 기존 무기체계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낸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현궁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자 전차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 방식은 바로 탑 어택 기능입니다. 전차는 전면 장갑을 아무리 두껍게 둘러도 구조적으로 포탑 윗부분이나 엔진룸 상부의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궁은 발사 직후 높이 솟구쳐 올라 비행하다가 표적의 상공에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내리꽂히며 전차의 가장 취약한 정수리를 타격합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먹잇감을 낚아채듯 적전차가 아무리 강력한 전면 방어력을 자랑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각도입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전차들은 상부 장갑을 보강하거나 슬랫 아머를 장착하지만 현궁의 이중성형 자격탄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중성형 자격탄두는 선구탄두가 먼저 폭발하여 전차의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고 뒤이어 주탄두가 본 장갑을 뚫고 들어가 내부를 초토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현궁은 북한의 최신형 전차인 선군호나 폭풍호는 물론 반응제 장갑으로 떡칠한 그 어떤 전차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관통력을 가집니다. 또한 현궁은 상황에 따라 직사공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동굴진지 혹은 건물 내부의 숨은 적을 공격할 때는 미사일이 직선으로 날아가 창문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 폭발합니다. 이는 도심지 전투나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보병 부대에게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궁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수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발사 후 망각 기술입니다. 현궁의 탐색기에는 적외선 영상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수가 조준경으로 표적을 지정하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 날아갑니다. 사수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볼 필요 없이 즉시 장비를 챙겨 자리를 뜨거나 안전한 곳으로 엄폐할 수 있습니다. 쏘고 튀는 전술이 가능해짐으로써 적이 반격을 가해올 즈음에는 이미 우리 병사들은 그곳에 없는 유령 같은 작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현궁의 적외선 탐색기는 냉각형 방식을 채택하여 열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주변 배경과 표적을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고성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야간이나 악천 후 연막이 자욱한 전장 상황에서도 적전차의 엔진열을 추적하여 끝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궁은 실내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가전에 최적화된 무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발사 시 뒤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후폭풍 때문에
좁은 실내에서 발사할 경우 사수가 화상을 입거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소프트 런치 방식을 적용하여 발사관 내부에서 소량의 화약으로 미사일을 밖으로 밀어낸 뒤 안전거리 밖에서 주 로켓 모터가 점화됩니다. 이 덕분에 우리 장병들은 건물의 창문 뒤나 좁은 참호 안에서도 안전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적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고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궁의 로켓 모터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무연 추진제를 사용하여 발사 후에도 적이 발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은밀성은 생존이 최우선인 보병 전투에서 현궁이 가지는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증명합니다. 무게 또한 경쟁 모델인 미국의 제블린보다 가벼워 우리 병사들이 등에 메고 산악 지형을 이동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발사기와 미사일이 들어있는 발사관을 분리하여 2명의 병사가 나눠서 운반할 수 있고 조립도 매우 간편하여 신속하게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설계는 우리 장병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실전 사례는 현궁의 성능을 의심하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멘 내전 당시 사우디군은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한국산 현궁을 도입한 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현궁은 사막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소형 픽업 트럭이나 오토바이 같은 작고 빠른 표적까지 정확하게 추적하여 명중시켰습니다. 단순히 크고 느린 전차만 잡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소형 목표물까지 잡아내는 추적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미세한 모래먼지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오작동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현궁의 신뢰성은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카탈로그상의 스펙이 아니라 피 튀기는 전장에서 증명된 전투 적합 판정이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현궁은 단순히 보병이 들고 쏘는 무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되어 그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제작한 소형 전술 차량 현마의 지붕에 현궁 발사대를 장착하면 기동성과 화력을 모두 갖춘 강력한 전차 사냥꾼이 됩니다. 차량 내부에서 모니터를 보며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어 병사는 밖으로 몸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고 쏘고 난 뒤 차량의 기동력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인 마리논이나 육군의 소형 무장 헬기 LAH에도 현궁의 기술을 응용한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적 전차의 정수리를 노리는 입체적인 대전차 공격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인수색 차량이나 드론에 현궁을 탑재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에 무인기를 먼저 보내 적 전차를 제압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북한군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전차 M2020 등을 공개하며 기갑 전력을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형 전차들은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강화하고 능동 방호 시스템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이러한 적의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충분한 관통력과 기만체를 구별해내는 똑똑한 탐색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방 보병 사단뿐만 아니라 해병대, 특전사 등 최전방 부대에 현궁을 대량 배치하여 북한 기갑 부대의 남침을 저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능선 뒤나 건물 옥상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적으로 현궁을 발사하고 사라지는 게릴라식 전술은 적에게 극심한 공포와 출혈을 강요할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현궁은 1억 원대로 한 발에 2에서 3억 원을 호가하는 미국의 제블린보다 훨씬 저렴하여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수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니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들이 현궁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여러 국가와 비밀리에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방산의 숨은 효자 상품으로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궁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 기술과 유도 조종 기술은 향후 대한민국 유도무기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의 성능 개량이나 차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90% 이상에 달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미국의 기술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해외 부품 공급이 끊겨 무기를 못 만드는 사태를 방지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는 자주국방의 초석인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병은 더 이상 적전차의 굉음 소리에 두려워 떨며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를 최고의 사냥감으로 여기며 침착하게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버튼 하나로 거대한 강철 괴물을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현궁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승리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전방 고지에서 현궁을 어깨에 메고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궁의 날카로운 눈이 있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첨단무기 채널은 대한민국의 보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현궁과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활약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차 무기기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적전차의 가장 단단한 장갑을 꿰뚫는 강력한 화살촉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다의 지뢰 제거사로 불리는 무인 소해전과 해양 드론 기술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궁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네트워크전 능력의 강화와 사거리 연장입니다. 현재 현궁의 사거리는 2.5km에서 3km 수준이지만 이를 2배 이상 늘려 적 전차의 사거 밖에서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형 현궁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워리어 플랫폼과 연동하여 드론이나 다른 병사가 획득한 표적 정보를 현궁 사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사수는 직접 표적을 보지 않고도 고글에 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적 전차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수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 전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보병 전투의 핵심 개념입니다. 또한 탄두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적의 최신형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뚫을 수 있는 기만 기술이나 초고속 관통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은 끝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한 발 앞선 창을 준비하며 적을 압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미사일 하나가 거대한 전차 군단을 멈춰 세우고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이 곧 국방력임을 증명합니다. 작지만 강한 무기 현궁이 보여줄 K방산의 무한한 저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우리 방산 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